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컴퓨터 전공 김광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컴퓨터 전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전공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컴퓨터를 공부하는 분야, 막연하게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컴퓨터를 공부한다의 컴퓨터와 저희가 배우는 컴퓨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순서로 컴퓨터 전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컴퓨터 전공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보고, 그렇다면 컴퓨터 전공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전공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는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컴퓨터 전공을 가야겠어. 혹은 나는 인터넷에서 자료도 잘 찾고 포토샵도 잘해. 그래서 컴퓨터 전공을 가야겠어. 이런 오해는 학부모님들도 하셔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컴퓨터 전공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건축학과를 가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컴퓨터 전공에서 배우는 것은 집을 짓는 방법이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나는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난 이보다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컴퓨터 전공을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잘못된 생각인데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스토리를 짜는 것,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라면 컴퓨터 전공에서 배우는 것은 그것을 구현하는 일들입니다. 마치 영화를 제작할 때 시나리오 작가가 그 내용을 쓰고 그 내용을 감독이 촬영하는 것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자들이 게임을 기획하고 프로그래머들은 그것을 구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듯 역할을 혼동하여 컴퓨터 전공에 진학하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컴퓨터 전공은 어떤 분야일까요? 컴퓨터 전공은 컴퓨터 공학자들을 기르기 위한 학과입니다. 그럼 컴퓨터 공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비유를 이용하여 컴퓨터 공학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논리로 이루어진 집을 짓는 사람들. 건축가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집을 짓는 것처럼 컴퓨터 공학자들도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근데 건축가들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집을 만든다면 컴퓨터 공학자들은 논리로 집을 만듭니다. 컴퓨터는 사람들과 다르게 직관사고가 없고 논리사고만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논리사고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1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은 2등입니다. 논리사고는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이런 논리사고를 거치지 않는다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이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컴퓨터와 마주한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컴퓨터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아마 겪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공학자들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논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까요?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컴퓨터 논리에 대한 것을 배우는 기초 분야, 그리고 그러한 논리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 마지막으로 집과 집을 이어 마을을 만드는 시스템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이런 순서로 배우는데요. 초급 과정에서는 컴퓨터 과학개론, 논리회로, 자료구조, 이상수학,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컴퓨터 사고와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중급 과정에서는 운영체제, 알고리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절차를 컴퓨터 사고를 이용하여 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과정에서는 정보검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컴퓨터 전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 전공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공에 대해 알려주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아마 친구들은 이것들을 컴퓨터 전공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하면 해커가 될 수 있나요? 졸업하면 컴퓨터를 잘할 수 있나요? 졸업하면 회사에 잘 취직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커가 될 수 있고 컴퓨터를 잘할 수 있으며
취직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혹은 명문고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어떤가요? 제 질문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 없는 질문들의 대답 말고 정말 컴퓨터 전공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전공의 장점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컴퓨터 공학에는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가 없습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는 50년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분야입니다. 그만큼 최신의 분야이고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한 만큼 한계도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보 보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보 보안도 좋지만 컴퓨터 공학에는 재밌고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에 반응하는 벽을 만들고 있고 옷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만들고 혼자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컴퓨터 공학을 단순히 학과, 학부가 아닌 대학 수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부가 아니라 인문대학, 예술대학, 경상대학처럼 컴퓨터 공학 대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 없이 발전하기에 컴퓨터 공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30년 전 빌 게이츠는 640kB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라고 했지만 현재 그의 말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메모리로는 사진 한 장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컴퓨터 공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에 도전합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 영화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도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저의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